나이가 들수록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예전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통증을 줄이며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 삶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뻣뻣한 관절, 약한 근육 또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든 이 팁들은 당신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단계들을 통해 더 강하고 균형 잡히며 독립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당신을 늦추도록 두지 마세요. 더 활동적이고 통증 없는 미래를 향해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좋아하자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봅시다. 하루 5분 만에 근육 강화.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 헬렌은 걷기만 계속하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걷기는 그녀의 주요 운동이었고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매일 걷는 횟수를 줄여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기가 더 힘들어졌고 다리가 약해졌으며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녀는 움직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활동량을 줄이면 근육은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헬스장 회원권, 무거운 무게 또는 길고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간단하고 목표로 하는 운동을 하면 근력을 회복하고 더 먼 거리를 쉽게 걸으며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독립성, 활력 및 이동성을 유지하려면 근력 강화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육을 집의 기초라고 생각하십시오. 근육이 강하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이 나빠지고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또는 짧은 산책과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피로감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무릎, 엉덩이 및 발목의 부담을 줄이며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장비나 경험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력 회복을 위한 3가지 간단한 운동. 이 운동들은 쉽고 효과적이며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장비, 헬스장 또는 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력, 이동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부담 없이 강화하기. 이것은 특히 통증이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똑바로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가능한 한 똑바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리세요. 3에서 5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다음 다리를 다시 내리세요. 각 다리를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걷기, 계단 오르기 및 무릎 통증 예방에 중요한 허벅지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강한 허벅지는 안정성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지만 강력한 근력 강화 방법입니다. 저항밴드, 옆으로 걷기, 작은 움직임, 큰 효과. 저항밴드는 특히 엉덩이와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위한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근력 강화에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바로 위 허벅지 주위에 가벼운 저항밴드를 감싸세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의자에 앉으세요. 밴드에 저항하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세요. 1초 동안 유지한 다음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1원 1보회 반복하세요. 이 움직임은 균형과 안정성에 필수적인 엉덩이와 허벅지 옆쪽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걷는 동안 무릎 통증과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강화하면 발을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더 강한 다리를 위한 비법 근력과 이동성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나올 때, 또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마다 걷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일한 근육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선 후 제어하면서 다시 앉으세요.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거나 손으로 지지하세요. 근력이 향상되면 도움 없이 시도해보세요. 이 운동은 다리, 코어 및 균형을 강화하여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지만 매일 연습하면 수년간 근력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의 핵심, 강도보다 일관성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비결은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쉽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 동안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하고 좋아하는 의자 근처에 저항밴드를 두고 광고 시간 동안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연습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활력, 이동성 및 자신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더해져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단계인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개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개선 근력 강화는 훌륭한 시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균형 개선입니다. 헬렌은 힘든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걸을 때 조심했지만 어느 날 작은 깔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균형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걷거나 연석에서 내려오거나 심지어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낙상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가장 큰 부상 원인이며 종종 골절, 입원 및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운동만으로 균형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두려움 없이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균형이 중요한 이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균형에 의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틀거리지 않고 연석에서 내려오는 것,
불안정하게 느끼지 않고 높은 선반의 물건에 손을 뻗는 것. 발을 헛디디지 않고 붐비는 상점을 걷는 것. 앉을 필요 없이 옷을 입는 것. 균형이 강하면 쉽고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약해지면 간단한 움직임도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때까지 균형이 약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피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간단한 운동. 균형 개선은 전반적인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나은 균형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루틴이나 강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근육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고 일관된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간단한 운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안정성과 자신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지만 매우 효과적인 3가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다리, 서기, 칫솔질 트릭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균형을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매일 칫솔질 루틴을 안정성을 위한 미니 운동으로 바꾸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칫솔질을 하는 동안 한쪽 발을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코어를 활성화하세요.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다른 쪽 다리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어렵다면 싱크대나 조리대를 가볍게 잡고 지지하세요. 작동 원리. 이 운동은 발목 및 다리의 작은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며 이는 걷거나 서 있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대에서 손을 떼고 시도해보세요. 전문가 팁 10초가 너무 쉽다면 점차 시간을 늘리거나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잡고 눈을 감고 시도해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은 매일 할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칫솔질을 하면서 멀티태스킹 하세요.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협응력을 강화하고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이 운동은 특히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좁은 공간을 걷거나 장애물을 탐색할 때 필요한 균형과 유사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도, 깔개, 가장자리 또는 부엌 바닥의 타일과 같은 직선을 찾으세요.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발끝에 닿도록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으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천천히 제어하면서 10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끝까지 가면 돌아서서 다시 걸으면서 운동을 반복하세요. 작동 원리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는 몸의 인식, 고유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발목 및 다리의 근육을 강화하여 똑바로 서 있도록 합니다. 또한 뇌가 움직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훈련하며 이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가볍게 잡고 지지하면서 시작하세요. 균형이 향상되면 도움 없이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안정화 근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카펫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걸어보세요.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엉덩이의 안정성. 강화 엉덩이는 특히 걷거나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한 의자, 조리대 또는 벽 옆에 서서 지지하세요. 코어를 활성화하고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세요. 발가락을 앞쪽으로 향하게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세요. 몸통을 기울이지 않고 편안하게 높이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천천히 시작 위치로 다시 내리세요. 각 다리를 10번 반복하세요. 작동 원리,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는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엉덩이 외정근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여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전문가 팁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발을 바닥에서 약간만 들어올리고 제어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력이 강화되고 다리를 더 높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전을 위해 지지대 없이 이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댓글로 2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일상생활에 이러한 운동을 통합하는 방법. 균형 개선에는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하루 종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훈련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질을 하거나 커피를 끓이는 동안 한쪽 다리 서기를 연습하세요. 식사 전에 또는 복도를 걸을 때 30초 동안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를 하세요. TV를 보거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옆으로 다리 들어올리기를 루틴에 추가하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와 낙상 위험을 줄이고 매 걸음마다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한 이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야기. 헬렌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최근에 그녀를 붙잡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증. 걸을 때 무릎이 아팠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했으며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움직임을 줄이면 실제로 관절 통증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아플 때 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균형 운동과 같은 부드러운 매일의 이동성 운동은 관절의 윤활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뻣뻣함을 줄여 통증 없이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절을 문 경첩처럼 생각하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하고 삐걱거립니다. 규칙적인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뻣뻣함이 생겨 통증 증가, 걷거나 구부리기 어려움 및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부드럽게 움직이면 뻣뻣함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통증 없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관절을 움직이는 3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뻣뻣하거나 아프거나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당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관절 불편함은 가장 간단한 움직임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쉽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드여와 이러한 전략은 간단하고 충격이 적으며 많은 노력 없이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관절 이동성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완화하는 3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아침을 발목 및 손목 돌리기로 시작하세요. 뻣뻣한 손이나 발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아침 뻣뻣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는 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 루틴에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몇 분 동안 발목 및 손목 돌리기를 하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 돌리기 한쪽 다리를 약간 들어 올리고 발목을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린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다른 쪽 발목으로 반복하세요. 손목 돌리기 팔을 뻗고 손목을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다시 각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손가락 및 발가락 흔들기 돌리기를 마친 후 손가락과 발가락을 흔들어 관절을 더욱 깨우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관절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뻣뻣함을 줄이고 하루 종일 움직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매일 실천하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시간 투자입니다.
충격이 적은 완화를 위해 수중 운동을 시도하세요. 걷기, 서기 또는 기타 체중 부하 활동이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수중 운동은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은 신체를 지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저항을 제공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따라서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수중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영장 걷기. 얕은 수영장에서 앞뒤로 걸으세요. 물의 부력은 무릎, 엉덩이 및 발목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리 들어올리기 및 팔 돌리기. 허리 깊이의 물에 서서 부드럽게 다리를 들어올리거나 팔 돌리기를 하세요. 물의 저항은 관절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구부리기 지지대를 위해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 다음 똑바로 펴세요. 이 움직임은 유연성과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중 운동은 특히 관절염, 만성 통증 또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관절 불편함을 악화시키지 않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므로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댓글로 3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유연성과 휴식을 위해 부드러운 요가 또는 태극권을 활용하세요. 요가와 태극권은 단순한 스트레칭 운동 그 이상입니다. 균형, 유연성 및 관절 이동성을 개선하면서 휴식을 촉진하는 전체적인 수련입니다. 두 수련 모두 느리고 제어된 움직임과 심호흡을 강조하며 이는 종종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앉아서 하는 요가, 스트레칭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관절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앉아서 하는 요가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앉아서 하는 전방 굴곡 또는 척추 비틀기는 뻣뻣한 관절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 태극권 초보자. 태극권 비디오를 따라 느린 흐름의 움직임을 배우세요. 태극권은 특히 노인이나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움직이면서 심호흡하기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는 휴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로의 산소 흐름을 개선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마음 챙김 및 심호흡의 조합은 요가와 태극권을 관절 건강에 강력한 도구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수련은 더 편안하고 유연하며 활동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관절 친화적인 움직임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이러한 수련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루틴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2세 3분 동안 발목 및 손목 돌리기를 하세요. 주간 수중 운동, 일주일에 한두 번 수영장에서 걷거나 수중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저녁 휴식 취침 전에 오더워스 후 10분 동안 부드러운 요가 또는 태극권을 하세요. 작고 일관된 노력만으로도 관절이 느끼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더 쉽게 움직이고 통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의 영감. 헬렌의 이야기. 헬렌은 몇 가지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연석에서 내려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관절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통증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좋아하는 활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목 및 손목 돌리기, 수중 운동 및 부드러운 요가를 그녀의 루틴에 통합한 후 헬렌은 놀라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날 헬렌은 통증이 적고 자신감이 넘치며 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석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저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피하거나 독립성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변화에 많은 노력이나 값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관성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차례, 행동을 취하세요. 헬렌의 이야기는 작고 일관된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고 관절을 계속 움직임으로써 오늘 활동적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쉽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더라도 미래의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절, 친화적인 운동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활동적이고 통증 없이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루 수분 만에 근력을 강화하거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을 개선하거나 부드러운 운동으로 관절을 움직이는 등 이러한 작은 변화는 매일 느끼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서 배운 것 중 삶에 적용할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를 시도하거나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를 연습하거나 아침을 발목 돌리기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더 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및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어떤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더 간단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팁을 제공합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